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4절 현존재의 공간성과 공간이라는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서로는 147쪽입니다. 읽겠습니다.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로서 그때마다 이미 하나의 세계를 발견해 왔다. 세계의 세계성 속에 기초를 둔 이러한 발견은 존재자를 하나의 쓸모 전체성애로 자유롭게 함으로 성격 규정되었다. 자유롭게 하는 쓸모를 갖게 함은 둘러보는 식의 자기 지시의 방식 속에서 수행되는데, 자기를 존재자애로 지시함의 방식 속에서 수행되는데, 이러한 자기 지시는 유의성의 선행적인 이해 속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세계의 세계성으로서의 유의성의 이해 속에서 자기 지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내져 있는 것은 둘러보는 식의 세계 내 존재가 공간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단지 현 존재가 거리 잡음과 방향 잡음의 방식으로 공간적이기 때문에만 주의 세계적으로 용제적인 것이 이것의 공간성에 있어서 만나질 수 있다. 하나의 쓸모 전체성을 자유롭게 함은 동일 근원적으로 용제자를 거리 잡고 방향 잡으면서 하나의 방면에서 쓸모를 갖게 함, 다시 말해 용제자의 공간적인 방면의 소속성을 자유롭게 함이다. 현존재가 배려하는 내 존재로서 그것에 친숙해 있는 그런 유의성 속에 공간의 본질적인 공동 계시성이 놓여 있다. 유의성이 계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계시와 더불어 공간도 공동으로 계시되어 있고요. 바로 이 공동으로 계시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거리 잡고 방향 잡는 배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의 세계성과 즉 유의성과 공동으로 계시된 공간은 아직은 3차원의 순수한 다양성 중에 그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 공간은 이러한 가장 가까운 계시성에 있어서 여전히 계량적인 미터기에 의한 위치 배열 및 상태 규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순수한 그곳으로서는 숨겨져 있다. 무엇에 의해 공간이 선행적으로 현존재 속에서 발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방면의 현상과 함께 예고하였다. 세계도 방면으로, 즉 공간으로 함께 계시된다는 것이네요. 세계 계시와 더불어 방면이 공간으로 함께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면을 용제적인 도구 연관의 가능한 귀속성의 어디로서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도구는 자기의 자리를 갖고 있는데 도구 연관은 자리 전체들의 장소로서의 어디에를 갖고 있고 이 어디에로 귀속한다는 것이에요. 도구 연관이. 그 도구 연관은 방향 잡히고 거리 잡힌 곳으로, 다시 말해 자리 정해진 곳으로 만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소속성은 세계에 대해 구성적인 유의성에서부터 규정되고 또 가능한 어디로의 내부에서 여기로와 저기로를 분절화한다. 어디로 내부에서 여기로와 저기로가 분절화된다는 것이네요. 필요에 맞게끔 공간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어디로 일반은 배려의 하나의 그것 때문임 속에 고정된 지시 전체를 통해 앞서 윤곽지어지고, 이 지시 전체가 도구 연관 또는 도구 전체의 지시 전체니까, 도구 전체가 놓여있는 어디로 일반, 이것이 지시 전체를 통해 앞서 윤곽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시 전체 내부에서 자유롭게 하는 쓸모를 갖게 함이 자기를 어디에로 지시한다. 자기를 도구 연관회로, 지시 연관회로, 쓸모 연관회로 지시해서 그 연관 속에 하나의 존재자를 만나게끔 한다는 것이네요. 용제자로 만나지는 것은 각기 하나의 쓸모를 하나의 방면에서 갖고 있다. 주의 세계적으로 용제적인 곳의 존재를 형성하는 쓸모 전체성의 방면적인 공간 쓸모가 속한다. 다시요. 주의 세계적으로 용제적인 것의 존재를 형성하는 쓸모 전체성에는 방면적인 공간 쓸모가 속한다. 쓸모 전체성에 그렇다면 쓸모 전체성은 공간적 쓸모 전체성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간 쓸모가 속해 있으니까. 이러한 공간 쓸모의 근거 위에서 용제자가 형태 및 방향을 따라 앞서 발견 가능하고 규정 가능하게 된다. 배려하는 둘러봄의 가능한 투명성을 따라 현 존재의 현사실적인 존재와 더불어 주의 세계적으로 용제적인 것이 거리 잡혀 있고 방향 잡혀 있다. 둘러봄의 도달 범위에 따라 그 도달 범위 안에 있는 용제자들이 거리 잡혀 있고 방향 잡혀 있겠네요. 세계 내 존재에 대해 구성적인 것인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만나지게 함은 하나의 공간 부여이다. 여기서 앞에서는 공간 마련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공간 부여, 라움 게벤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 공간 마련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공간 부여는 용제자를 이것의 공간성애로 자유롭게 합니다. 이러한 공간 마련은 하나의 가능한 쓸모 규정된 자리 전체성을 발견하면서 앞서 내줌으로 그때마다의 현사실적인 방향 잡음을 가능하게 한다. 현 존재가 세계의 둘러보는 식의 배려로서 공간 속 배치를 바꾸고 공간에서 치우고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단지 그의 세계 내 존재의 실존 범주로 이해된 공간 마련에 속하기 때문일 뿐이다. 네, 중요한 문장이죠. 공간 배치 바꾸기, 공간에서 치우기, 공간에 집어넣음, 이것을 우리가 공간 마련이라고 해요. 일상적으로. 그런데 이런 일상적 의미의 공간 마련 이전에 실존적 의미의 공간 마련이 있는데 그것이 공간 계시에 해당하는데 그런 공간 계시를 공간 마련, 공간 부여 등의 용어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공간 부여, 공간 마련으로서의 공간 계시는 실존 범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각기 선행적으로 발견된 방면도 또 여하튼 그때마다의 공간성도 명시적으로 시선 속에 서 있지는 않다. 그것, 즉 그때마다의 공간성은 자기에 입각해 용제자의 비현저성 속에서 둘러봄을 위해 있는데 그 용제자의 배려에 둘러봄이 몰두하는 것이다. 세계 내 존재와 더불어 공간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용제자의 공간성 속에서 발견되어 있다. 용제자의 자리 잡음과 방향 잡음 속에 방면으로서의 공간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된 공간성의 집안 위에서 공간 자체가 인식함, 이른바 학문적 인식함에게 접근 가능하게 된다. 공간이 주관 속에 있지도 않고 세계가 공간 속에 있지도 않다. 공간은 오히려 세계 안에 있는데 현 존재에 대해 구성적인 세계 내 존재가 공간을 계시해온 한도에서 그렇다. 공간은 주관 속에 처해 있지도 않고 이러한 주관이 세계를
마치 세계가 하나의 공간 속에 있는 듯이 고찰하지도 않고 오히려 존재론적으로 잘 이해된 주관이 곧 현존재가 공간적이다. 그리고 현존재가 앞에서 서술된 방식으로 공간적이기 때문에 공간은 자기를 선험적인 것으로 나타낸다. 선행적인 것, 그것을 하이데크는 선험적인 것이라고 밝혔어요. 선행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선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이 말하는 것은 자신에서부터 하나의 공간을 밖으로 내놓는, 그러나 우선적으로 아직 세계가 없는 그런 주관외로의 공간의 선행적 귀속성 같은 것은 아니다. 칸트의 시간 공간은 감성 형식이죠. 이 감성 형식을 통해 공간적인 또 시간적인 세계가 주관 밖에 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장이 쓰여졌습니다. 선험성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제자의 그때마다의 주위 세계적인 만나짐 속에서 방면으로서의 공간의 만나짐의 선행성이다. 이 방면으로서의 공간의 만남이 선행적이다. 그렇다면 이 선행적인 공간 방면이 선험적인 것이네요. 둘러보는 식으로 우선적으로 만나지는 것의 공간성은 둘러봄 자체에게 주제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예컨대 주택 건축 및 토지 측정에 있어서 계산과 측량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주위 세계 공간성에 대한 이러한 여전히 주로 둘러보는 식의 주제화와 더불어 공간은 자기 자신에 입각해 이미 어떤 방식으로 시선 속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공간을 이제 순수한 바라봄, 즉 쓸모를 배제한 바라봄, 쓸모와 섞이지 않은 바라봄이 이전에 공간에 이르는 유일한 접근 가능이었었던 둘러보는 식의 계산을 포기한 채로 추적할 수 있다. 둘러보는 식의 계산은 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책할 만한 거리이다. 그렇죠? 필이 한 곡적 불만한 거리이다. 고양이가 한번 도약할 만한 거리이다. 이것은 둘러보는 식의 계산인데요. 이것을 포기한 채로 순수한 바라봄이 공간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간의 형식적 직관이 공간적 관계들의 순수한 가능성들을 발견한다. 예, 공간을 형식의 측면에서 직관하는 것, 직관이 바로 순수한 바라봄이네요. 이 공간적 관계, 직선적 관계, 평면적 관계, 입체적 관계,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한다. 여기서 성립하는 것이 순수한 동질적 공간의 노출에 있어서의 단계들의 연속인데 곧 공간적 형태들에 대한 순수한 형태학으로부터 위상분석, 곧 위상학애로 더 나아가 공간에 대한 순수하게 계량적인 학문, 곧 기하학애로 이르는 연속이다. 이런 연관들의 고찰은 우리의 이 연구에 속하지 않는다. 이 연구의 문제체계의 내부에서는 다만 순수한 공간의 주제적인 발견 및 마무리가 그 위에서 시도되는 그런 현상적 집합만이 존재론적으로 고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러봄에서 벗어난 채로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서 공간을 발견하면 주위 세계적인 방면들을 순수한 차원들로 중립화한다. 용제적인 도구들의 자리들 및 둘러보는 식으로 방향 잡힌 자리 전체성은 임의적인 사물들을 위한 위치 다양성으로 내려앉는다.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의 공간성은 이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의 쓸모 성격의 상실과 더불어
자신의 쓸모 성격을 상실한다. 용제자가 쓸모 성격을 상실하면 용제자의 공간성도 쓸모 성격을 상실하네요. 세계는 특수한 주의적인 점, 즉 가까이 있다는 점을 상실하고 주의 세계는 자연 세계로 된다. 용제적인 도구 전체로서의 세계는 단지 전제적인 연장된 사물들이 하나의 연관으로 공간화된다. 동질적인 자연 공간은 단지 만나지는 존재자에 대한 하나의 발견 유형의 길 위에서만 자기를 나타내는데 그 발견 유형은 용제자의 세계 부합성의 하나의 특수한 탈세계화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공간 발견은 탈세계화하는 공간 발견이라는 것이에요. 실존적으로 이해된 공간이 탈세계화됨에 의해 기하학적인 공간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에게는 그의 세계 내 존재에 맞추어 이미 각기 발견된 공간이 비록 비주제적으로 그럴지라도 앞서 주어진다. 자기의 입각한 공간은 그런데 이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 어떤 것의 순수한 공간적 존재의 순수한 가능성들과 관련해서는 즉 기하학적 3차원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은폐된 채로 남아있다. 공간이 본질적으로 자기를 하나의 세계 속에서 나타낸다는 점은 아직은 공간의 존재 유형에 대해 결정하지 않는다. 공간을 하나의 스스로 공간적인 용제자나 전제자의 존재 유형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공간의 존재는 역시 현존재 존재 유형을 갖고 있지도 않다. 공간 자체의 존재가 연장된 사물의 존재 유형 속에서 개념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은 공간이 존재론적으로 이러한 사물의 현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아니다. 그리 규정되면 공간은 존재에 있어서 사물과 구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공간의 존재가 사유하는 사물의 존재와 동일시되어 단순히 주관적인 것으로 비록 이러한 주관의 존재의 의문스러움이 전적으로 도외시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개념화될 수 있으리라는 점조차도 아니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존속하는 공간의 존재와 관련된 당혹감은 공간 자체의 사안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의 근거를 두기보다는 사안 내용, 어떤 실제적 성격들 또는 본질적 성격들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속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존재 일반의 가능성들의 원칙적인 투명성의 결여 속에 또 그 가능성들에 대한 존재론적으로 개념적인 해석의 결여 속에 근거를 둔다. 존재론적인 공간 문제의 이해력을 위해 결정적인 것은 다음 속에 놓여 있는데 곧 공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우연적으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게다가 대개에 있어서 거친 그런 존재 개념들의 협소성에서부터 자유롭게 함 속에 또 공간의 존재의 문제 체계를 그 현상 자체 및 다양한 현상적 공간성들과 관련해서 존재 일반의 가능성들의 해명이라는 방향 속으로 데려옴 속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공간 문제는 존재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 일반의 가능성들의 해명과 더불어 공간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현상 속에서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존재론적 규정성도 발견될 수 없고 역시 여러 다른 가능성들 중에서 1차적인 존재론적 규정성도 발견될 수 없다. 더욱이 공간의 현상이 세계의 현상을 단독으로 구성하지도 않는다. 공간은 세계애로의 귀환 속에서 비로소 개념화될 수 있다. 공간은 다만 주의세계의 탈세계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접근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성은 여하튼 단지 세계의 근거 위에서만 발견 가능하게 존재하는데 더욱이 공간이 세계를 그럼에도 함께 구성하는 식으로 또 이런 구성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자신의 근본 구성들과 관련해서 현존재 자신에게 본질적인 그런 공간성에 상응하는 식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공간은 세계를 함께 구성하고요. 유의성도 세계를 구성하는데 공간도 세계를 유의성과 더불어 함께 구성하고요. 이런 구성이 현존재의 공간성에 상응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현존재의 공간성은 거리잡음과 방향잡음으로 앞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것은 제4장 새로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